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동딸이 시집갈 때까지 기다리며 참아낸 나의 인내와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가정의 화목을 위해 모른 척했고 오늘도 변함없는 기쁨으로 남편 사장님이랑 술 한잔 하자고 나중에 또 오겠다고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면서 보냈는데 왜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의 불륜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는 행복하게도 여전히 내 남편 레셀이 레스토랑 체인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그런 직업을 가지고 여러 곳을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전에 여러 번 암시했습니다. 결혼한 지 11년이 됐는데 그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괜찮아? 그게 소름 끼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다음 메시지가 연달아 왔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세부사항이 있었어. 어젯밤 불꽃놀이 정말 아름다웠어. 또 같이 가자. 육아하느라 너무 바빠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가 최고였다. 다음에는 뭘 먹어보고 싶니? 마지막으로 스테이크를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 아, 빨리 다시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집에 와야 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삭제된 걸 보니 이 메시지가 나한테 온 게 아닌 게 분명해 보였어. 그 사람이 잘못 보낸 게 틀림없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실수로 그 사람이 바람 피운 걸 확인했는데 왜 넌 어떻게 여기에서 애들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고생하고 있고 말뚝이랑 폭죽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런 사람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너무 울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옷을 가위로 잘라볼까 고민한 적도 있는데 자르면 새 옷을 사야 할 것 같았다. 나한테는 너무 위험해서 포기했어. 어쩌면 그 사람의 커피잔, 그 사람의 접시, 그 사람의 스마트폰일까 고민하다가 또 내가 망가뜨린 건 다 바꿔야 하니까 포기했어. 이혼도 생각했지만 우리 아이가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잠자는 얼굴은 할 수 없어. 아버지를 데려가는 건 할 수 없어. 그 사람은 그들에게 좋은 아버지야. 참으면 돼. 그래 모른 척할게. 계속 진실을 말해야 해서 갑자기 임신해서 결혼했는데 연애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임신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해서 애 낳고 바로 결혼하게 된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정말 진심이라고 말했지만 아기가 오면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에 맞춰 집에 갈 수 있으면 젖병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곤 했습니다. 즐겁게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나뿐인 것 같았어. 우리는 1초도 없었기 때문에 일이 바빴어. 알다시피 그의 변명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양육의 대부분을 하는 사람은 나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미안해. 그는 아기를 낳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말했고 점차 우리 관계는 멀어졌고 우리 딸이 10살이 되었을 때쯤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여주인과 잘 지내느라 너무 바빠서 저를 잘 귀찮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한테 충분히 당하고 있었지. 더 이상 아내가 필요하지 않지 않았어. 그런 남자였지.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레스토랑 체인에서 일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속이는 남자. 출장을 자주 떠났어요. 회의 여행이에요. 재미있을 텐데 출장은 아니고 진심으로 웃으면서 아 바람난 여행이 됐다고 중얼거리면서 아직도 웃으면서 보내주고 그럴 땐 딸과 함께 펜시 스시를 먹곤 했다고 중얼거렸다. 남편 수입으로 갚아야지 얼마나 씁쓸한지. 가끔 수만 달러짜리 보석 장신구도 샀는데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었는데 왜 안 샀을까 하는 생각으로 샀는데 한 번도 안 해봤다. 사실 따라서 결국 억지로 샀는데 낭비적인 지출이 한심해서 지난 15년 동안 남편의 불륜을 참으면서 남편이 떠나는 걸 보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계획을 시작할 시간이 됐구나. 드디어 간다. 남편이 새벽까지 집에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음날 밤까지 집에 없을 수도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일을 실행하기 위해 어쩌면 그녀와 헤어지는 것이 힘들어서 남편이 계속 머물렀을 수도 있고 쉽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지난번에 경험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어린 시절 집에 오지 않는 남편에게 답답해서 울고 혼내곤 했는데 그건 친절이나 배려가 아니라 남편이 얼마나 오래 돌아왔는지 보여주려고 눌렀을 뿐입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아침에는 항상 아침 식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남편은 내가 무엇을 요리하든 다음 날에는 남편이 오랫동안 집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10시 이후까지 그를 그날 밤은 예상대로 다음 밤까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매건 무슨 일인가요? 오다시 술 마시러 갔다가 다음날 밤까지 돌아오지 않은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그랬어요. 집이 비어있다는 게 그게 아니고 뭐죠? 그렇죠. 어디 계시나요? 이사를 해서 더 이상 거기 없어요. 어디로 이사했어요? 이사한다는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이건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뭐. 그렇다면 어디로 이사했는지 말해야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주소를 알려주려고 어디로 이사했는지 내가 찾아올 게 무슨 말인지는 말할 생각도 없어.
내가 갈 곳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어디에서 자야 할까요? 내 여주인 집에는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행동하지 마 멍청해. 이제 너 애인 있는 거 알아? 아냐. 난 밖에 나갔다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왜 애인이 있다고 생각하냐? 그건 그냥 남자들이랑 놀고 가족을 위해 일하는데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 여주인, 내가 여유 시간이 있었다면 당연히 가족과 함께 보낼 텐데 내가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필사적으로 은폐하려고 노력한 것을 눈치채셨나요? 1등이니까 15년 동안 바람을 피웠잖아. 그런 멍청한 말은 하지 않았어? 딸이 5살이었을 때 멍청한 말을 하지 않았어. 사랑의 마음이 담긴 워트세프 메시지를 받았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서야 들은 거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침대에서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내가 아는 한 적어도 1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다른 여자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참아왔고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나는 당신의 거짓말을 참았는데 당신은 그동안 나를 의심하고 숨겼다고 생각하고 속이고 얘기하는 사람은 당신이다. 누가 속였지? 넌 어차피 오해하게 놔두는 건 좋지 않아. 어디야 어디 얘기하자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오늘은 기다려왔어. 전화로 정리를 해봐도 안 되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그게 다 오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난 여주인도 없고 바람을 피운 적도 없어. 남편이 계속 모든 것을 부인해서 남편에게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은 그 사람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어. 여자는 남편이 보낸 사진을 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남편이 말을 하더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군요. 호텔에서 나오시는데 아직도 부인하시려고 하시는 건 그때는 착각이군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쉴 곳이 없어서 들어갔어요. 호텔에서 간호만 하다가 그런 핑계로 잘해 봤는데 믿기 힘들겠지만 이 여자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도 있어요. 남편은 그런 곳에 가지 않을 테니 그 사람과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군요. 아, 그럼 이중 사건이군요. 그럼 우리 가족만 망가지면 불공평하다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가족이 너무 헤어지지 않았다면 공평하지 마세요. 부정행위도 불륜도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은 사실을 깨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맞지만 어떤 것이 깨지면 그것은 다음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바람을 피운 적도 없는데 그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하고 그 집에 갈 수가 없다. 침대가 없는 곳은 슬프지 않나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혼 서류를 두고 왔어요. 서명해서 법원에 제출해주세요. 그런 건 법원에 안 가져갈 거예요. 안 받아요.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안타깝네요. 그냥 변호사 고용할 테니 이혼 변호사 그렇게까지 저와 이혼하려고 하세요. 당연히 배신당했어요. 이혼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오해로 이혼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완고하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산이나 위자료 분할 어차피 나눌 게 없어요. 내 물건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임대실에 있어요. 당신 이름으로 임대했어요. 당신의 물건은 거기에 있어요. 당신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권리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이건 너무 임의적인 것 아닌가요? 15년 동안 속아서. 결국에는 좀 자의적으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를 고용할 생각이 없어도 이혼할 생각은 없어요. 15년 동안 속이고 이혼을 마무리할 생각은 이유가 있어요. 이혼해도 충분해. 제발 그만해. 우리 둘 다 50이 넘었잖아. 왜 난리를 피우고 헤어지나. 난 그냥 좋은 거 먹고 싶었어. 그래 매일 같은 밥 먹으면 결국 외식하고 싶을 텐데 그거면 됐어. 그것 때문에 식중독이 걸리는 거야. 미안해서 불성실했다는 걸 인정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오해라고 생각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일을 일으킨 건 나니까 너 내가 틀렸다고 계속 부정하면서 그냥 밥 먹으러 나갔다고 한다. 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주소를 기다려라.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데 전화를 끊고 그 후 전화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일주일 후 그에게 연락했을 때 그 사람이 한심한 소리를 했다고. 매건 춥다. 우리가 살던 집은 어디야? 나는 바닥에서 늦게 자고 있어. 빨리 나가지 않으면 무단 침입이 될 거야. 왜 그렇지 않아? 내 집 내가 팔았으니 이제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다른 사람 집이야. 내가 팔았어. 위자료로 간 돈은 어딨지? 왜 위자료가 필요 없다고 했지? 그래 난 필요 없다고 했어. 왜냐하면 이미 받았으니까. 이 집은 없어졌고 내가 자야 할 곳은 없어. 은행 계좌를 그대로 두었으니 관리해야 합니다. 정말 진지한데 네 그게 말이 되네요. 오 드디어 이해하셨군요. 네 오늘 그녀의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 그가 연기를 시작했나요? 당신이 그에게 말했나요? 네 내 행복이 파괴되었을 때 행복을 망치는 것은 공평한 일이에요. 당신이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뭐라고 하던데요. 이혼 잘한다고 쉽긴 했는데 별로 좋지 않네요. 이 제 15년 연애가 결혼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 맞죠? 전철을 잘 부탁하더라고요. 역시 얘기를 해보니 그 사람도 이제 나와 재혼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집이 아직 여기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는 찾아봐야겠어요. 살 곳이 없던가 집에서 쫓겨난 것 같은데 그런가 보네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평화롭게 이혼해도 된다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녀와의 1년간의 관계는 좋았어. 그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기뻐요. 당신은 놀랄 일이겠지만 당신이 당신의 행복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흥미로웠으면 좋겠어요. 내 행복에 당신을 울게 만드는 기쁨의 종류에 대해 그건 꽤 알지만 결혼 26년 동안 내기를 했으니 그중 15년은 당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괴로워요.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 당신이 저를 그토록 배려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빌어요. 정말 그랬어. 널 걱정했지. 알았어. 끊고 이제 끊을 거야. 중얼거렸지. 그렇구나. 정말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우리는 빨리 그녀와 함께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어. 공식적으로 헤어진 지금은 서로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전 남편 러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이달 정도 후에 그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은 의외로 평화로운 것 같았어요. 재혼했어요. 꽤 평화로운 것 같아요. 놀랄 일이 있을 거라 말했지만 충격적인 건 하나도 없어. 그녀는 최고의 아내야. 러셀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짜증나서 더 일찍 이혼하고 재혼했어야 했어. 그녀의 전 남편도 그녀를 너무 쉽게 이혼했고 아마도 그녀를 감사하지 않았을 거야. 어쩌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 주소를 변경하셨나요? 우편 주소를 변경해 보세요. 아직 변경하지 않았다면 모든 중요한 문서가 이전 주소로 계속 전송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언급하셨으니 사실이군요. 우체국에 연락해서 우편물을 썩히게 하는 게 좋은 지적이군요. 정말 관찰력이 좋으시군요. 아내가 언급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전 남편이 그런 사소한 일들을 모두 처리했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처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맞죠? 배울 것이 많고 그녀에 대해 꽤 많은 놀라움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스러운 이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 수 있어. 와, 대단해. 저번에 중국 음식을 만들어서 근처 중국집이랑 맛이 똑같았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대단해. 물어봤어. 왜냐면 직업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어. 맛보면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매일 외식하는 기분. 와우, 굉장하네요. 매일 테이블에 꽃을 장식하고 촛불도 켜고 기분에 따라 와인도 마십니다. 프랑스 음식이라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멋진 여자가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와우, 정말 대단한 아내 같으니. 빨래와 청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직장인이니까 그 일도 해요.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철저하게 해요. 둘 다요? 같이 하자 하니 스케줄이 꽉 차서 별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집에 오면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쿠션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집먼지 진드기도 다 죽여주냐고 물으니 와우. 혼자서는 힘들다고 청소도 빨래도 좋아한다고 해서 전혀 귀찮지 않고 요리도 너무 잘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래도 일괄적으로 하고 심지어 속옷까지 다린다고 해서 정말 아끼는 것 같다고 한다. 전 남편이 왜 그렇게 멋진 아내를 버렸는지 말한 것처럼 그녀도 멋진 아내 같다는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전 남편이 왜 그렇게 멋진 아내를 버렸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평화롭게 이혼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상한 남자네요. 그녀에 대한 애정을 잃었나 봐요. 그 사람은 모든 일에 능숙한 것 같아요. 모든 일에 능숙한 것 같아요. 그래, 그 사람은 정말 모든 일에 최고예요. 당신이 바라던 만큼 행복해서 기뻐요. 그래, 고마워. 전화 끊고 러셀 표정에 웃지 않을 수 없어서 처음엔 너무 기뻤어. 행복이란 말을 들으니 짜증났지만 그 이상인 것 같아 기대돼. 아직 레셀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3개월 나중에 러셀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바라던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당황할 정도로 들렸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매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녀는 빚을 지고 있었나요? 이해가 아니라 오해가 아닙니다. 여기로 메일을 전달하기 시작하면 소비자 금융회사에서 봉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 금융회사에서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무슨 판매용 우편물인 줄 알고 몇 개 열어보니 하나하나가 추심통지서나 청구서였어. 충격적이야. 와, 깜짝 놀랐다. 총 빚이 30만 달러쯤 됐어. 진짜 이게 다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으며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이제 시작인가 싶었는데 브랜드도 안 사주고 옷도 심플한데 왜 부모님한테 돈을 보내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정규직 직원이셨기 때문에 매우 검소하고 진지한 사람들 두 분 모두 일을 하셔서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 당신은 그녀가 프로처럼 요리하고 청소와 세탁을 잘한다고 칭찬하지만 왜 그녀가 생각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맞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피곤하지 않나요? 그 사람의 요리는 배달되니까 맛있어요. 절대 한번 맛보는 것만으로는 맛을 재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진짜로 그 일을 다 했다면 너무 순진한 거야. 퇴근하고 집에 와서 빨래를 다려놓고 속옷까지 다려놔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청소를 위해 일을 하고 청소는 그녀가 쉬는 날에 서비스를 고용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녀의 전남편이 이 사실을 깨닫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요리와 청소 서비스에 대한 비드로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청구서를 청소하고 당신이 빚에 대해 알았을 때 그녀가 그에게 말한 것처럼 그녀는 미소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대 30만 달러를 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놀라운 점은 그녀가 약간 싫어하는 것은 모두 버리고 가구 세탁기, 진공 청소기, 심지어 옷장까지 새 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비용은 자동차였습니다. 그가 거절하면 긁힌 자국을 발견하자마자 그녀는 교체할 것입니다. 그는 직장에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면 믿을 수 없어요. 전 애인이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가 많다고 말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전 그가 거짓말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전 애인이 그랬나요? 그녀와 함께 살자. 그는 부자였는가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은 후에는 그녀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집에 돌아와서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스스로 청소를 했습니다. 매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랬는지 계속해서 불평했습니다. 결혼해서도 나도 불평할 테니까 그 사람은 항상 누가 이 아내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나타나서 당신이 그녀를 데려갈 완벽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짧은 빨대를 그렸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그녀는 아내가 아닌 여주인으로 적합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15년 동안 함께한 후에 그녀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녀의 전 애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바탕으로 빚진 30만 달러의 빚이 있는 웅장한 러브스토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녀가 바람을 피울 때까지 기다리거나 15년 동안 함께한 후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레셀이 그녀에게 일을 맡기면 빚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이 힘든 행운을 전혀 몰랐고 그래서 그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늦게 돌아오면 스스로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은 잠잘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레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러셀은 그렇게 할 것이며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조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로봇이 지쳐서 잠잘 시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나에게 왔습니다. 저는 쉬는 날에 미리 식사를 준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셀은 주말 내내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용은 조금 줄었지만 빚은 많이 줄어들지 않아서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낮에는 낮 아르바이트, 밤에는 아르바이트, 주말에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요리하고 일하며 일했다. 밤의 이 생활 방식은 분명히 그의 아내에게 만족스럽지 않았고 그녀는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바람을 피우고 있지만 바쁜 러셀은 내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그의 아내의 행동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는 아마도 기뻐할 것입니다. 알아요. 나는 이제 매일 천국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다.